현지 시간 새벽 1시입니다. 조지아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야식을 지금 집 앞에 100m 떨어진 데 세븐일레븐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패밀리마트나 뭐 이마트는 아니구나. 뭐 세븐일레븐 그런 데 보면은 뭐 GS 마켓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이기도 하지만 그냥 동네 슈퍼 그런 개념입니다. 뭐 일반 슈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 친구 누구냐? 야, 태국 연예인들 이쁘네. 야, 씨. 모델인가? 영화배우인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는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지. 저기에 그 ATM기도 다 있고 뭐 개도 여기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네. 바나나도 아니고 이거는 오렌지 뭐야? 이게 무슨 과일이야? 수박인가? 야채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야, 가격 봐라 씨. 과자도 종류가 와 조자랑 비교가 안 돼. 야 씨. 뒤편도 와 다 과자야. 인프라가 참. 여기는 마른 안주, 여기는 뭐 통조림인데 참치가 있고. 야, 여기는 이제 소스인데 젓갈이겠지. 태국이 젓갈이 유명하답니다. 잘 모르겠으나 이 음료수도 이렇게 먹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 이 요구르트, 이게 요구르트랍니다. 요구르트 맛 똑같아요. 먹어보니까. 채국돈. 우선 야식거리로 요 뽑기 요거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냐면 이게 2,400원 정도 하네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2개,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여기서 야식을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 맛있게 생겼네.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는 야식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태국은 야식거리서부터 해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태국에 와서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브라더리 얘기한 것처럼 좀 허해가지고 좀 회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에 적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조금 적응돼가는 것 같아요. 날씨에. 밤에 나오면 또 시원합니다. 바닷바람. 그러나서 한번 이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고. 역시 떡볶이야. 우선은 뭐 일상을 좀, 태국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목적지, 어딜 여행하나 목적지 딱 정해가지고 발길 가는 데는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뭐 구글에다가 정보 좀 얻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쉽게 다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지르서부터 먼저 가고 싶은 게보다도 태국이 여행하기에 너무 편해요. 그리고 모든 면으로 이렇게 좀 시설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먹거리 같은 게 너무 풍부하니까 저한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조지아는 이 먹거리서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출출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 먹어버렸고요. 태국에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덥다. 그거 외에는 또 우리 방에 있는 바퀴벌레들 다 퇴치를 했는데, 이게 좀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단점이고, 지금 차기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저는 추운 게 좋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갈까 생각 중이고, 아니면 베트남으로 갈까, 아니면 베트남을 갔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한 3개월 정도 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를 해서 거기 아버지 한번 발자취를 한번 보러 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12월달 되면 추우니까 저는 추운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갈까, 카자흐스탄에서 있다가 다시 우즈베키스탄 한번 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타지키스탄으로 갈까, 이런 지금 노선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뭐 한국 사람이 뭐 싫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뭐 여행 온 기분이 안 나. 뭔가 좀 새롭고 신기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면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먹거리 인프라요. 근데 너무 편해요. 뭐 한국에 있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도 있고. 근데 뭐 조자에 사실 못 먹었으니까 여기 와서 좀 많이 몸보신 좀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최고의 단점이 한국 사람이 너무 많다. 한국 음식점 많은 거는 장점인데 한국 사람이 많은 거는 저한테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올리다가 이제 제가 있었던 나라의 좀 팁을 제가 이제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 건데, 우선은 러시아 같은 나라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 아니면 오토바이, 아니면은 뭐 차량으로 횡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중간중간에 가다가 경찰한테 매번 많이 잡힐 거예요. 근데 절대 돈 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법은 돈을 받기 위해서 오래 끌어요, 시간을.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20-30분 잡아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대꾸도 하지 말고 영어로 막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잡히면은 우선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별거 아니니까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돈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래 끌어도 그냥 당당하게 있어요. 만약에 돈을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면 나중에 오는 한국 사람들도 계속 줘야 돼요. 이게 주지 말고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딱지를 끊으라 그러세요. 뭐 신호위반, 속도위반 그런 거 뭐 500인가 1000루블도 안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아싸리 딱지를 끊으라 그러고, 은행 뭐 시베르방크랑 뭐 그런 알파방크 그런 데 가가지고 나 이거 지금 위반해가지고 끊었으니까 이거 계산해달라, 그리고 영수증 꼭 갖고 있고 계산하고 그냥 되면 돼요. 뭐 이렇게 당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러시아 여행 팁 두 번째는 러시아 대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아니면은 모스크바, 아니면은 뭐 큰 도시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3인조 또는 4인조 러시아 여성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매우 친근감 있게 다가와서 막 포옹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는 체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들이 술 한잔 먹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거기를 갔다가는 아마 50만원에서 100만원 나올 겁니다. 한국 사람 당할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3인조, 4인조 그들이 다가오면은 무조건 거부하세요. 아니면 호기심에 놀고 싶다 그럴 때는 그들이 가자는 곳을 가지 말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피자집이나 맥주집 같은 데로. 그들이 가자는 곳에 따라가면은 절대 큰일 납니다. 또 러시아 여행 세 번째 팁은, 만약에 오토바이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러시아를 횡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러시아는 제한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제한 속도가 어디서 특히 잘 발생이 되냐, 그러니까 러시아는 땅이 넓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가 매우 길거든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이제 다 마을, 조그만 빌리지 그런 데일 거예요. 그런 데는 무조건 제한 속도 40km에서 60km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 마을 구간을 지났을 때에는 뭐 속도를 내도 되는데, 마을 옆에 양쪽에 마을이 있다 그럴 때는 꼭 필히 40에서 60km를 제한 속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러시아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회식을 해가지고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냄새가 나더라도 경찰한테 잡혀도, 우리나라는 그 알코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러시아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술을 오늘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러시아는 알코올 퍼센트가 제로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돈을 무진장 뜯긴 사람들이 많아요. 5만 루블. 5만 루블이면 얼마야? 그러니까 오늘 술을 좀 과하게 먹었다, 보드카를 먹었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날 절대 차량 운행을 하지 마십시오. 러시아 팁 여행 네 번째. 러시아는 미국처럼 이렇게 팁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 팁이라는 것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참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 팁 문화 이게 참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줘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도시에 가보면은 팁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산서에 당연히 차지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팁을 주지 마시고 영수증을 확인한 다음에 18%면 18%, 10%면 10% 빠져나간지 확인하시고 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을 안 줘도 돼요. 러시아도. 근데 러시아도 지금 보니까 팁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어 가는 것 같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빠져나가고 그런데도 팁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항시 영수증을 먼저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나라를 다녀보니까 항시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는 뭐 중국 사람들이 가격을 다 흐려놨다, 다 망가뜨려놨다. 팁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보통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은 허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레스토랑 가가지고 웨이트레스, 웨이터, 그 다음에 서빙 보는 여자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100유로 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허세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있어도 그렇게 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사람은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항시 100유로, 50유로, 10유로 이렇게 받았다가 어떤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 확인해보니까 돈이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느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냐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왔을 때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여행 팁 5번째. 우리가 러시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심카드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용어는 뭐 유심 그러던데 유심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심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통신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메가폰, 그 다음에 빌라인, 세 번째 MTS. 그 MTS, 여기서 러시아에서는 그 C 모양이 러시아 알파벳으로는 S입니다. 그래서 MTS. 그 다음에 과거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한국에서 지분이 있었고 100% 엔테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으니까 우선은 러시아에 와서 통신 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메가폰으로 선정을 하세요. 메가폰이 그래도 러시아 전역에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제일 잘 터지고 그 다음에 장기간 러시아 여행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비싼 걸 하세요. 비싼 거 해봤자 2만원도 안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 시대에 인터넷은 무제한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러시아 말로 하면은 베스 리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뭐 제가 650루블이었으니까 지금 환율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2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가서 여권만 제출하면은 이 번호는 주니까 우선은 그 통신 회사는 러시아에서 메가폰이라는 거를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조지아에 있다가 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행한 곳에 팁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전달드린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도 조지아나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같은데 아는 정보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방 안에 온도가 너무 덥고 그 다음에 그 에어컨을 너무 쓰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잠시 나와 있는데 야식도 먹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팁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 거고 우선 쉬러 왔으니까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뭐 제 여행의 기록이니까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